진짜 재밌는 건 이런 숫자, 이런 차트들인 거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1일 거래량이 76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평소 대비 2배 이상으로 확인된 거고 진짜 엄청 달려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이 1일 거래량 33억 달러, 피델리티 14억 달러. 에릭 발추나스가 그래도 블룸버그에서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하려고 했던 거는 이런 추세가 어떻게 유지나 될까? 가속된다라면 어느 정도 가속이 되고 빠진다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오르락 내릴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꽂아버렸어요. 위쪽으로. 그래서 이제 요게 추세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루에 지금 이렇게 된 건지는 앞으로 조금 더 며칠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와, 일일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상황까지 포착이 된 겁니다. 무려 76억 달러. 대단하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 유입량이 6억 1200만 달러. 와,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블랙록에 담겨있는 자산 규모가 90억 달러 돌파했고 비트코인 개수로 따지면은 14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조금 약간 충격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블랙록이 기관들 대상으로 컨퍼런스 서밋 연다라고 그 소식까지 짚어봤었잖아요. 근데 그게 비공개여가지고 내용이 전해지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스티븐 루브카라는 패밀리 오피스 수완의 디렉터라고 해요. 이 사람이 블랙록이 최근 비공개 행사에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28%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라는 권고를 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만약에 진짜 팩트라면 이건 대박인 거거든요. 블랙록이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의 3분의 1 가까운 비중을 비트코인으로 채우라고 권고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 완전 미친 거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기관들은 뭐 헤지펀드 투자자들도 될 수 있겠지만 401k 같은 아니면 퇴직연금, 뭐 소방관, 공무원연금 이런 기관 투자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3분의 1이 비트코인으로 채워진다라면 아씨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작정을 하고 이 시장에 들어온 거고 그런 전략적인 계획이 이미 설정이 됐는데 궁금한 건 그런 거죠. 과연 블랙록이 설정한 비트코인의 타겟은 어느 정도 선일까? 뭐 6만 달러, 10만 달러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야, 얘네들은 진짜 어느 정도 선을 타깃으로 삼아서 정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런 거를 선을 삼아서 이게 지금 들어온 것인지 너무 궁금한데 미국 자본 시장에서 굉장히 큰 못지 큰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장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초월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되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좀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쉐어스의 리서치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지금 폭증하면서 수요 충격 현상이 등장을 했다. 매일 900개가 체결되는데 현물 ETF가 매일 2,800개 정도 매집하고 있다. 대단한 상황이에요. 대단한 상황. 거기다가 지금 재밌는 거는 우리는 공급 충격을 앞두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하루 체결량이 지금 에버리지 900개인데 이게 450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소 보유 물량들도 역대 최저치 수준, 코인베이스만 하더라도 2015년 이후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최저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수요 충격 양상. 다시 말해서 수요에 대해서도 충격, 공급에 대해서도 충격.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되돌림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 반감기 이후에 되돌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그 폭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심 포인트였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약간 조금 우스워진 상황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가지 충격이 대놓고 지금 현실화 됐거나 되고 있는 과정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이게 진짜 흥미진진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모건 스탠리죠. 이게 이제 기사화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1월 초에 짚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를 통해서 GBTC를 오래전부터 340만 달러 이상의 규모로 매집을 해왔다.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실상 홀딩해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왔었는데 이번에 이게 SEC 제출 서류에 이 명시가 되면서 더블록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하는 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거는 잠재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다. 패러다임의 변화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가. 돈 귀신들이잖아요. 돈에 환장한 애들. 그런데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달러 위협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건 지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를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참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미국 월가의 전통적인 금융 대기업들의 전략적인 아젠다에도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블랙록, 모건 스탠리, JP 모건 뭐 난리죠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자체적으로 국경 간 송금을 블록체인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재밌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주 재미있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특히 금융권에서의 블록체인 채택과 어떤 자산의 토큰화 이슈 이런 것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충분하겠죠. 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알트 시즌은 과연 언제쯤 펼쳐지게 될 것인가. 3월이 되면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 뒤에 레스팅, 쉬어가는 동안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알트 시총의 엄청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길이 나뉠 것이다. 이것 조금 의미 있어 보이죠?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니까 3월이 되면 추가적인 반등을 조금 더 벌이든지 아니면 살짝 이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비트코인이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유입되는 아주 예쁜 그림, 이런 그림과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대포페는 알트 시총이 지금 뒤처져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 강세가 집중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비트코인이 안정화되면 알트 시장 잠재적으로 2배 상승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 과연 2배만 상승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누구도 섣불리 지금 예측을 못하는 게 과연 이번에는 반감기 전후에 비트코인 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워낙 강력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가 지금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거의 예측 불가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다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401k 자금들 비트코인 현물 ETF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알트 시즌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3, 4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뭔가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막 뭐 나쁘게 어려운 게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너무 막 훈훈하니까 뜨거우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어려움인 거죠.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일단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40% 넘게 한 달 동안 반등을 해줬고 지금은 3,4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3,500달러 부근의 저항이 상당히 견고하긴 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요.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예정돼 있습니다. 마이클 반대포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뭐 이 정도 상승 뒤에는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겪는 거 매우 정상적이다. 만약 조정이 발생하면 이더리움을 4,000달러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덴쿤 업그레이드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이더리움이 사람으로 치면 성인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덴쿤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미래에 있어서 이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사실 이더리움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수수료 너무 비싸, 속도는 느려, 거래 처리량도 상대적으로 적어, 뭐 이러니까 고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지 디파이의 상징으로서 이더리움의 전폭적인 어떤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번에 덴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3월 13일 밤입니다. 그래서 덴콘 업그레이드가 이제 한 보름 정도 뒤면 단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스테이킹을 통한 이자 수익도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수익 이 시세 차익을 통한 수익도 가능하지만 스테이킹을 통한 이자 수익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산 이동하는 게 지금 포착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덴콘 하드 포크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3월에 덴콘 하드 포크가 잘 단행이 되면 5월 23일 어쩌면 첫 번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사실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도 비트코인 때처럼 막 90% 가능성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50에서 70% 정도로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릭 발추나스, 아니 제임스 세이파트가 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내 승인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때 수준의 그런 정도의 확신은 아니다. 5월에 승인되지 않더라도 크게 놀라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저 난리인데 거의 지금 미국 자본시장을 뜨끈뜨끈하게 만드는 장본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SEC가 과연 거부를 하더라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거부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도 이제 곧 0.6달러 돌파할 것 같죠. 그래서 0.58달러에 대한 지지가 지금 확인이 됐고, 0.6달러 위에 자리를 해줄 경우에는 0.67달러에서 0.74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XRP도 동반 상승의 흐름도 보여지고 있고, 0.74달러라고 하면 이제 다음 타겟은 1달러가 될 거고, 원화로 치면 이제 이때부터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모습입니다. 다크 디펜더는 뭐 대놓고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XRP가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이치모쿠 클라우드 위에서 강세 마감을 했다. 그래서 다음 목표는 1달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말 1달러 정도에서는 조금 흐름이 자리가 좀 잡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히 기분 탓이 아니겠죠. 예, 좀 그런 순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 애쉬 같은 경우에 표현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자꾸 다루는데, XRP 곧 급등할 것 같아. 뭐 분석이나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느낌이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간 차트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삼각형이 그려지시죠? 예, 거대한 삼각형이 지금 3, 4, 5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재밌죠?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간 차트의 삼각 패턴 지금 꼭지점 부분이라서 여기서 돌파를 해준다라면, 최소한 0.6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잡아준다라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급등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XRP가 급등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이제 XRP 맥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크립토 애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부자죠. 예, 비트코인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알트들도 투자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XRP 딱 보니까 급등할 것 같은데 야 그냥 느낌이 그래. 기분 탓인가 봐. 근데 지금 주간 차트가 딱 너무 예쁘게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크립토 불 XRP의 인생 건 남자, XRP BTC 주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에 가까워질수록 XRP는 지금 XRP BTC 차트에서 이중 바닥을 확인하면서 비트코인 대비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XRP BTC 차트가 급등할 것이다. 비트코인보다 XRP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게 될 것이다. XRP 폭발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진짜 기대하는 거, 이런 얘기. 그래서 폭발한다. 어디까지? 와, 요 정도 상황? 2017년 고점 찍었을 때 요 정도 상황? 한 5달러까지 가나? 3달러 거쳐서 5달러 가나? 예, 빨리 10달러 돌파해야 되는데, 그죠?
연내 그렇게 나와주면 소송도 잘 마무리해서 한 10달러에서 한 30달러 정도 사이만 형성이 돼줘도 일단 우리는 10달러 넘으면 돌파하면 4% 갈 거니까 네, 그런 기대감을 좀 느끼게 만드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